손흥민이 골문 앞 혼전 상황 속 선보인 절정의 페인트 동작에 맨유 수비진 전원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토트넘과 맨유와의 리그 2라운드 에이스이자 주장인 손흥민의 엄청난 활약이 유럽 축구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격진을 홀로 이끌며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엄청난 속도의 드리블을 과시하며 자신의 스피드가 건재하다는 점을 또 한 번 증명해내었고, 케인의 빈자리를 완벽히 대체하는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주장으로서의 면모, 이날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던 골문 앞 3번의 슛페이크 동작은 맨유 수비진을 완벽히 흔들었던 장면으로 해외 해설진들마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축구 분석가들은 오늘 손흥민의 활약에 집중 분석하며 손흥민의 움직임이 전성기 시절과 또 다른 노련한 모습이었다며 주장 완장을 달고 성숙한 모습을 보인 손흥민의 리더십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강팀인 맨유를 상대로 2대0이라는 스코어로 승리를 거둔 토트넘의 달라진 공격 축구에 매우 기뻐했으며 그 공격의 중심에 있던 손흥민의 활약에 엄청난 환호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 오늘 원톱으로 나섰던 히샬리송은 팀 내 최하 평점까지 받으며 페리시치와 교체되었고, 후반엔 오히려 손흥민이 원톱으로서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팬들도 이제는 손흥민을 윙어가 아닌 스트라이커로서 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맨유전 손흥민의 엄청난 활약과 해외 매체들의 반응,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 요리스 케인이 빠지고 손흥민이 주장을 달고 나니 토트넘의 경기력은 완벽하게 변했다. 영국 런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맨유와의 한판 승부가 끝이 났습니다. 경기 전 분석가들은 하스퍼 스타디움 개장 이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맨유의 승리를 예상했고, 지난 브랜드포드전 무승부로 마무리한 토트넘이 이기기 위해선 손흥민의 활약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심지어 일부 영국 언론들은 지난 경기 손흥민의 활약이 매우 저조했다며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강등권으로 떨어질 것이라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주장 완장을 달고 선발 출장한 손흥민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히샬리송, 쿨루셉스키와 3톱을 형성했습니다. 지난 경기 이후 손흥민의 최전방 배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포스텍 감독은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요. 경기 초반에는 맨유가 토트넘 수비진을 집중 공략하면서 좋은 기회를 여러 차례 맞이했고, 경기 전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흘러가는 듯 했으나 토트넘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브랜드포드와 달리 맨유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했었고, 이 틈을 손흥민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반 24분 상대의 패스 미스로 시작된 역습 기회에 전력 질주를 선보인 손흥민은 상대를 가볍게 제쳐내며 완벽한 패스를 선보였고, 이 공이 쿨루셉스키에게 연결되었지만 아쉽게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반 29분 좌측에서 볼을 잡은 손흥민은 맨유 수비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로에 파페사를 향한 완벽한 패스를 뿌렸지만 슈팅이 또 한 번 오나나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손흥민의 스피드를 견제한 맨유는 손흥민을 향해 거친 태클을 가하기도 했지만 이 정도는 손흥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반 39분 문전 앞에서 볼을 받은 손흥민은 혼란한 상황 속 침착하게 동료를 향해 패스했지만 포로의 슈팅이 골대를 맞으며 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계속 답답한 공격이 이어지자 손흥민은 파페사르에게 다가가 무언가 조언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후 곧바로 전반 추가 시간 파페사르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홈 관중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공격은 멈출 줄 몰랐는데요. 후반 51분 좌측면에 자리한 손흥민은 가볍게 밀어넣는 패스를 우도지에게 찔러주었지만 아쉽게 또 한 번 키퍼 선방에 막혔는데요. 자신의 최고의 패스가 전부 키퍼에게 막히자 결국 손흥민은 본인이 직접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경기 내내 좌측에서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하던 손흥민은 중앙으로 파고들기 시작했고, 상대 골대 앞에서 볼을 받은 뒤 무려 5명이 에워싸는 상황에서 3번의 페인팅 동작으로 상대 수비진을 속였지만 결국 루크쇼의 결정적인 태클에 슈팅이 막히며 아쉽게 기회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상대 키퍼에게 슈팅 방향까지 완벽히 속였기 때문에 거의 골이라고 봐도 무방한 장면이었는데요. 축구 분석가들은 이 장면에서 히샬리송이 패스를 달라고 쳐다만 볼 게 아니라 상대 수비수를 달고 사이드로 조금만 빠졌더라면 손흥민의 슈팅이 막히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며 히샬리송이 원톱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이 무산되자 오히려 히샬리송이 화를 내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포스텍 감독은 전후반 내내 최악의 경기를 치룬 히샬리송을 페리시치와 교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벤치에서 화를 참지 못해 불만을 드러낸 히샬리송의 장면 또한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요. 이후 손흥민은 드디어 원톱으로 경기 후반까지 활약했고, 이후 벤 데이비스의 행운의 골까지 터지며
토트넘은 2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영국 축구의 레전드이자 해설가로 활동 중인 제이미 캐러건은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어도 MOM급 활약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손흥민이 돌아왔다. 이번 경기 MOM을 꼽으라면 난 주저없이 손흥민을 선택하겠다. 냉정하게 나는 경기 전부터 맨유가 승리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손흥민은 자신이 왜 월드클래스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했다. 폭발적인 스피드는 이미 전성기 시절과 다를 바 없었으며 오히려 거기에 노련함까지 더해져 수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해냈다. 패스를 받은 토트넘 선수들의 슈팅이 조금만 정교했다면 오늘 손흥민은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을 것이다. 모두가 케인이 나간 뒤로 토트넘이 강등권이 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오히려 토트넘은 케인이 이적하고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단 직후 더욱 강해진 모습이었다. 요리스, 다이어, 케인이 빠지니 토트넘은 강팀이 되었다. 이전에는 케인의 골 기록을 위해 경기를 냈다면 이제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승리만을 위해 경기에 임한다. 다만 오늘 가장 아쉬운 건 히샬리송이었는데 진지하게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이제는 손흥민의 팀이 된 토트넘의 앞으로의 경기가 매우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지켜본 현지 팬들 또한 오늘 손흥민의 활약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토트넘의 모습이었어. 오늘 손흥민은 플레이메이커로서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줬어. 토트넘 영입생들의 활약도 좋았어. 특히 골키퍼가 아주 물건이었어. 케인이 이적할 때 솔직히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나간 게 다행이라 생각해. 등등 드디어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토트넘 선수단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케인의 조력자 역할로 수비 가담과 맞지 않는 전술, 부상 등의 여파로 영국 언론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팀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 승리를 향해 경기에 임했고 공격 포인트 하나 없이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까지 부여받으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이적생들까지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기대될 텐데요. 구단에 수많은 족적을 남기며 이제는 토트넘의 최고의 에이스로서 주장으로 활약하게 될 손흥민 선수. 부디 남은 기간 부상 없이 최고의 활약으로 멋진 골과 함께 축구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만들어주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